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깊은 곳을 비추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단지 한 세대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과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들을 어엿하게 키워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없이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세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니 어느덧 나이는 60을 훌쩍 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을 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은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 그럴 여유조차 사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들을 챙기느라 세월이 화살처럼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에게 이제 쉬어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60세, 아직 너무 젊다고 말합니다. 일을 해야만 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아온 이들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두려움이 앞섭니다. 은퇴라는 이름으로 직장에서 밀려났지만 생계를 위해 결코 일을 멈출 수는 없는 사람들. 이들이 마지막으로 내몰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자영업뿐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가게를 여는 것은 막막하고 빚더미에 앉아 닿는 것은 더욱 어려운 삶. 오늘 우리는 은퇴 후 마지막 선택지로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기회는 정녕 없는 것일까요? 올해 65살의 김정희 씨.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예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직접 가게 소품을 만들고 메뉴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으며 그 공간을 자신의 인생 이야기로 채워나갔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냥 커피숍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 제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카페를 열기 전 그녀는 30년 가까이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했습니다. 남들은 은퇴를 고민할 나이에 또다시 험난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던 것은 오직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혹시라도 힘든 일을 겪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처음에는 입소문을 타며 가게는 자리를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치솟는 물가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해지는 경쟁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바로 옆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서고 또 다른 카페가 생긴다는 소식에 그녀는 결국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6년간 정성을 쏟았던 디저트 가게가 사라진 자리에 서 있는 박민영 씨의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골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실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올해도 연락이 와서 가게는 왜 안 하냐고 물으시는데 가게를 접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창업 전 박민영 씨는 여행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 경력을 살려 재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제 나이에 제 경력에 맞는 자리는 없었어요. 저보다 젊고 유능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력직에게 높은 월급을 주기가 부담스러웠겠죠. 이력서를 내본들 저를 불러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고민 끝에 그녀가 내린 결론 역시 자영업이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자격 조건과 까다로운 면접을 통과해야 하지만 자영업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진입장벽이 가장 낮아 보였던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단일 세대 중 가장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지금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불과 7년 뒤 고령 자영업자 수는 2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영업은 정년도 없고 능력만 있다면 100세 시대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것을 건 창업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4년 전 남편의 퇴직에 맞춰 도넛 가게를 연 송명순 씨. 그녀는 남편의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 2억 5천만 원을 창업 자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냥 우리 부부 용돈 벌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60이라는 나이가 아직 젊잖아요. 뭔가 일을 하고 싶었죠. 큰 욕심 없이 적당히 벌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정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 두려웠어요. 젊은 사람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정적인 걸 찾게 되더라고요. 큰 수익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프랜차이즈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에만 급급할 뿐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꼬박 일해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수익이 안 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학비 들어갈 일도 없으니 우리 부부 살아갈 용돈 정도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2022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 결과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1인당 연 매출은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35%는 과도한 경쟁과 낮은 생산성 탓에 영업이익이 1,000만 원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전문 기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운수업이나 요식업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해서 코로나 사태나 내수 부진 같은 외부 충격이 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고령 자영업자가 생계형 업종으로 계속 몰리는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장님이 되었다고 해서 삶이 더 나아졌을까요? 송명순 씨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폐업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걸 그만두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해요.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자신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다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마 폐업을 결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령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망설이는 데에는 또 다른 더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70살의 조중환 씨. 30여 년간 식자재 유통업에 몸담았던 그는 60대 후반의 동네에 작은 슈퍼마켓을 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죠. 그렇게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다 보니 정신 차려보니 60이 넘어 있더라고요. 내 노후를 위해 저축해 놓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가족을 챙기고 가게를 운영하느라 그에게 남은 것은 2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하려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오랜 불경기와 골목까지 파고든 대형마트의 공세의 매출은 갈수록 떨어졌지만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이자는 어김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손해만 보는 상황의 폐업도 생각해봤지만 이 빚을 해결하기 전에는 가게 문을 닫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매달 나가는 관리비만 4대 50만 원이에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는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소상공인 대출받은 거, 그거 해결이 안 돼서 폐업을 못해요. 갚아야만 끝낼 수 있으니까요.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무려 37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연령대에선 대출이 줄어든 것과 달리 1년 전보다 24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자 수도 1년 새 52%나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영업의 실패에 폐업하는 순간 그 빚은 고스란히 금융부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빚에 쪼들리는 자영업자들은 소비를 할 수 없고 이는 다시 내수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폐업을 하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자영업을 대신할 만한 일자리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약 109만 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10명 중 1명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셈입니다. 결국 60대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폐업 후 임시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아예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 하다가 망하면요,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노후자금, 퇴직금 다 쏟아부어서 실패하고 나면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희망을 잃어버리니까요.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이렇게 떠밀리듯 폐업한 고령 자영업자들은 평생 모은 자산마저 모두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준비 없이 자영업 시장에 내몰린 이들이 폐업과 동시에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이는 국가 전체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사회적 비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노동 의지가 높은 은퇴 고령층이 무작정 자영업에 뛰어들기 전에 계속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면적인 정년 연장이 어렵다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과 숙련된 고령 인력을 연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해야 한다면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사회생활 경험도 있고 기본적인 역량은 충분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을 뿐이죠. 이들을 위해 창업 전에 미리 경험해보고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시장에 나간다면 정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김정희 씨.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지역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법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다루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꿈꾸는 그녀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덤볐던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하는 거니까요. 더 잘해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설레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은퇴 후에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고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고령 자영업자들. 그들은 지금 우리 사회를 향해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충격을 완화하는 최후의 보루. 그것이 바로 자영업 시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자영업 시장마저 붕괴된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들을 위한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깊은 곳을 비추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단지 한 세대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과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들을 어엿하게 키워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없이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세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니 어느덧 나이는 60을 훌쩍 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을 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은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 그럴 여유조차 사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들을 챙기느라 세월이 화살처럼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에게 이제 쉬어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60세, 아직 너무 젊다고 말합니다. 일을 해야만 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아온 이들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두려움이 앞섭니다. 은퇴라는 이름으로 직장에서 밀려났지만 생계를 위해 결코 일을 멈출 수는 없는 사람들. 이들이 마지막으로 내몰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자영업뿐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가게를 여는 것은 막막하고 빚더미에 앉아 닿는 것은 더욱 어려운 삶. 오늘 우리는 은퇴 후 마지막 선택지로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기회는 정녕 없는 것일까요? 올해 65살의 김정희 씨.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예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직접 가게 소품을 만들고 메뉴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으며 그 공간을 자신의 인생 이야기로 채워나갔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냥 커피숍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 제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카페를 열기 전 그녀는 30년 가까이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했습니다. 남들은 은퇴를 고민할 나이에 또다시 험난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던 것은 오직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혹시라도 힘든 일을 겪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처음에는 입소문을 타며 가게는 자리를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치솟는 물가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해지는 경쟁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바로 옆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서고 또 다른 카페가 생긴다는 소식에 그녀는 결국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6년간 정성을 쏟았던 디저트 가게가 사라진 자리에 서 있는 박민영 씨의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골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실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올해도 연락이 와서 가게는 왜 안 하냐고 물으시는데 가게를 접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창업 전 박민영 씨는 여행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 경력을 살려 재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제 나이에 제 경력에 맞는 자리는 없었어요. 저보다 젊고 유능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력직에게 높은 월급을 주기가 부담스러웠겠죠. 이력서를 내본들 저를 불러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고민 끝에 그녀가 내린 결론 역시 자영업이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자격 조건과 까다로운 면접을 통과해야 하지만 자영업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진입장벽이 가장 낮아 보였던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단일 세대 중 가장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지금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불과 7년 뒤 고령 자영업자 수는 2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영업은 정년도 없고 능력만 있다면 100세 시대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것을 건 창업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4년 전 남편의 퇴직에 맞춰 도넛 가게를 연 송명순 씨. 그녀는 남편의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 2억 5천만 원을 창업 자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냥 우리 부부 용돈 벌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60이라는 나이가 아직 젊잖아요. 뭔가 일을 하고 싶었죠. 큰 욕심 없이 적당히 벌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정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 두려웠어요. 젊은 사람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정적인 걸 찾게 되더라고요. 큰 수익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프랜차이즈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에만 급급할 뿐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꼬박 일해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수익이 안 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학비 들어갈 일도 없으니 우리 부부 살아갈 용돈 정도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2022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 결과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1인당 연 매출은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35%는 과도한 경쟁과 낮은 생산성 탓에 영업이익이 1,000만 원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전문 기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운수업이나 요식업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해서 코로나 사태나 내수 부진 같은 외부 충격이 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고령 자영업자가 생계형 업종으로 계속 몰리는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장님이 되었다고 해서 삶이 더 나아졌을까요? 송명순 씨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폐업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걸 그만두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해요.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자신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다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마 폐업을 결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령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망설이는 데에는 또 다른 더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70살의 조중환 씨. 30여 년간 식자재 유통업에 몸담았던 그는 60대 후반의 동네에 작은 슈퍼마켓을 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죠. 그렇게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다 보니 정신 차려보니 60이 넘어 있더라고요. 내 노후를 위해 저축해 놓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가족을 챙기고 가게를 운영하느라 그에게 남은 것은 2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하려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오랜 불경기와 골목까지 파고든 대형마트의 공세의 매출은 갈수록 떨어졌지만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이자는 어김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손해만 보는 상황의 폐업도 생각해봤지만 이 빚을 해결하기 전에는 가게 문을 닫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매달 나가는 관리비만 4대 50만 원이에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는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소상공인 대출받은 거, 그거 해결이 안 돼서 폐업을 못해요. 갚아야만 끝낼 수 있으니까요.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무려 37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연령대에선 대출이 줄어든 것과 달리 1년 전보다 24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자 수도 1년 새 52%나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영업의 실패에 폐업하는 순간 그 빚은 고스란히 금융부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빚에 쪼들리는 자영업자들은 소비를 할 수 없고 이는 다시 내수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폐업을 하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자영업을 대신할 만한 일자리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약 109만 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10명 중 1명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셈입니다. 결국 60대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폐업 후 임시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아예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 하다가 망하면요,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노후자금, 퇴직금 다 쏟아부어서 실패하고 나면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희망을 잃어버리니까요.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이렇게 떠밀리듯 폐업한 고령 자영업자들은 평생 모은 자산마저 모두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준비 없이 자영업 시장에 내몰린 이들이 폐업과 동시에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이는 국가 전체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사회적 비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노동 의지가 높은 은퇴 고령층이 무작정 자영업에 뛰어들기 전에
계속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면적인 정년 연장이 어렵다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과 숙련된 고령 인력을 연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해야 한다면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사회생활 경험도 있고 기본적인 역량은 충분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을 뿐이죠. 이들을 위해 창업 전에 미리 경험해보고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시장에 나간다면 정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김정희 씨.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지역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법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다루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꿈꾸는 그녀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덤볐던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하는 거니까요. 더 잘해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설레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은퇴 후에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고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고령 자영업자들. 그들은 지금 우리 사회를 향해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충격을 완화하는 최후의 보루. 그것이 바로 자영업 시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자영업 시장마저 붕괴된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들을 위한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깊은 곳을 비추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단지 한 세대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과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들을 어엿하게 키워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없이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세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니 어느덧 나이는 60을 훌쩍 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을 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은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 그럴 여유조차 사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들을 챙기느라 세월이 화살처럼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에게 이제 쉬어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60세, 아직 너무 젊다고 말합니다. 일을 해야만 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아온 이들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두려움이 앞섭니다. 은퇴라는 이름으로 직장에서 밀려났지만 생계를 위해 결코 일을 멈출 수는 없는 사람들. 이들이 마지막으로 내몰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자영업뿐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가게를 여는 것은 막막하고 빚더미에 앉아 닿는 것은 더욱 어려운 삶. 오늘 우리는
은퇴 후 마지막 선택지로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기회는 정녕 없는 것일까요? 올해 65살의 김정희 씨.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예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직접 가게 소품을 만들고 메뉴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으며 그 공간을 자신의 인생 이야기로 채워나갔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냥 커피숍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 제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카페를 열기 전 그녀는 30년 가까이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했습니다. 남들은 은퇴를 고민할 나이에 또다시 험난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던 것은 오직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혹시라도 힘든 일을 겪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처음에는 입소문을 타며 가게는 자리를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치솟는 물가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해지는 경쟁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바로 옆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서고 또 다른 카페가 생긴다는 소식에 그녀는 결국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6년간 정성을 쏟았던 디저트 가게가 사라진 자리에 서 있는 박민영 씨의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골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실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올해도 연락이 와서 가게는 왜 안 하냐고 물으시는데 가게를 접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창업 전 박민영 씨는 여행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 경력을 살려 재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제 나이에 제 경력에 맞는 자리는 없었어요. 저보다 젊고 유능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력직에게 높은 월급을 주기가 부담스러웠겠죠. 이력서를 내본들 저를 불러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고민 끝에 그녀가 내린 결론 역시 자영업이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자격 조건과 까다로운 면접을 통과해야 하지만 자영업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진입장벽이 가장 낮아 보였던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단일 세대 중 가장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지금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불과 7년 뒤 고령 자영업자 수는 2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영업은 정년도 없고 능력만 있다면 100세 시대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것을 건 창업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4년 전 남편의 퇴직에 맞춰 도넛 가게를 연 송명순 씨. 그녀는 남편의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 2억 5천만 원을 창업 자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냥 우리 부부 용돈 벌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60이라는 나이가 아직 젊잖아요. 뭔가 일을 하고 싶었죠. 큰 욕심 없이 적당히 벌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정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 두려웠어요. 젊은 사람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정적인 걸 찾게 되더라고요. 큰 수익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프랜차이즈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에만 급급할 뿐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꼬박 일해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수익이 안 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학비 들어갈 일도 없으니 우리 부부 살아갈 용돈 정도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2022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 결과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1인당 연 매출은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35%는 과도한 경쟁과 낮은 생산성 탓에 영업이익이 1,000만 원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전문 기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운수업이나 요식업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해서 코로나 사태나 내수 부진 같은 외부 충격이 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고령 자영업자가 생계형 업종으로 계속 몰리는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장님이 되었다고 해서 삶이 더 나아졌을까요? 송명순 씨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폐업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걸 그만두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해요.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자신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다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마 폐업을 결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령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망설이는 데에는 또 다른 더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70살의 조중환 씨. 30여 년간 식자재 유통업에 몸담았던 그는 60대 후반의 동네에 작은 슈퍼마켓을 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죠. 그렇게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 정신 차려보니 60이 넘어 있더라고요. 내 노후를 위해 저축해 놓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가족을 챙기고 가게를 운영하느라 그에게 남은 것은 2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하려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오랜 불경기와 골목까지 파고든 대형마트의 공세의 매출은 갈수록 떨어졌지만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이자는 어김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손해만 보는 상황의 폐업도 생각해봤지만 이 빚을 해결하기 전에는 가게 문을 닫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매달 나가는 관리비만 4대 50만 원이에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는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소상공인 대출받은 거, 그거 해결이 안 돼서 폐업을 못해요. 갚아야만 끝낼 수 있으니까요.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무려 37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연령대에선 대출이 줄어든 것과 달리 1년 전보다 24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자 수도 1년 새 52%나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영업의 실패에 폐업하는 순간 그 빚은 고스란히 금융부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빚에 쪼들리는 자영업자들은 소비를 할 수 없고 이는 다시 내수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폐업을 하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자영업을 대신할 만한 일자리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약 109만 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10명 중 1명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셈입니다. 결국 60대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폐업 후 임시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아예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 하다가 망하면요,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노후자금, 퇴직금 다 쏟아부어서 실패하고 나면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희망을 잃어버리니까요.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이렇게 떠밀리듯 폐업한 고령 자영업자들은 평생 모은 자산마저 모두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준비 없이 자영업 시장에 내몰린 이들이 폐업과 동시에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이는 국가 전체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사회적 비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노동 의지가 높은 은퇴 고령층이 무작정 자영업에 뛰어들기 전에 계속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면적인 정년 연장이 어렵다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과 숙련된 고령 인력을 연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해야 한다면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사회생활 경험도 있고 기본적인 역량은 충분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을 뿐이죠. 이들을 위해 창업 전에 미리 경험해보고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시장에 나간다면 정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김정희 씨.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지역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법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다루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꿈꾸는 그녀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덤볐던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하는 거니까요. 더 잘해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설레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은퇴 후에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고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고령 자영업자들. 그들은 지금 우리 사회를 향해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충격을 완화하는 최후의 보루. 그것이 바로 자영업 시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자영업 시장마저 붕괴된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들을 위한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깊은 곳을 비추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단지 한 세대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과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들을 어엿하게 키워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없이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세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니 어느덧 나이는 60을 훌쩍 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을 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은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 그럴 여유조차 사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들을 챙기느라 세월이 화살처럼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에게 이제 쉬어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60세, 아직 너무 젊다고 말합니다. 일을 해야만 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아온 이들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두려움이 앞섭니다. 은퇴라는 이름으로 직장에서 밀려났지만 생계를 위해 결코 일을 멈출 수는 없는 사람들. 이들이 마지막으로 내몰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자영업뿐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가게를 여는 것은 막막하고 빚더미에 앉아 닿는 것은 더욱 어려운 삶. 오늘 우리는 은퇴 후 마지막 선택지로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기회는 정녕 없는 것일까요? 올해 65살의 김정희 씨.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예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직접 가게 소품을 만들고 메뉴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으며 그 공간을 자신의 인생 이야기로 채워나갔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냥 커피숍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 제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카페를 열기 전 그녀는 30년 가까이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했습니다. 남들은 은퇴를 고민할 나이에 또다시 험난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던 것은 오직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혹시라도 힘든 일을 겪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처음에는 입소문을 타며 가게는 자리를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치솟는 물가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해지는 경쟁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바로 옆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서고 또 다른 카페가 생긴다는 소식에 그녀는 결국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6년간 정성을 쏟았던 디저트 가게가 사라진 자리에 서 있는 박민영 씨의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골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실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올해도 연락이 와서 가게는 왜 안 하냐고 물으시는데 가게를 접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창업 전 박민영 씨는 여행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 경력을 살려 재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제 나이에 제 경력에 맞는 자리는 없었어요. 저보다 젊고 유능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력직에게 높은 월급을 주기가 부담스러웠겠죠. 이력서를 내본들 저를 불러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고민 끝에 그녀가 내린 결론 역시 자영업이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자격 조건과 까다로운 면접을 통과해야 하지만 자영업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진입장벽이 가장 낮아 보였던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단일 세대 중 가장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지금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불과 7년 뒤 고령 자영업자 수는 2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영업은 정년도 없고 능력만 있다면 100세 시대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것을 건 창업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4년 전 남편의 퇴직에 맞춰 도넛 가게를 연 송명순 씨. 그녀는 남편의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 2억 5천만 원을 창업 자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냥 우리 부부 용돈 벌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60이라는 나이가 아직 젊잖아요. 뭔가 일을 하고 싶었죠. 큰 욕심 없이 적당히 벌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정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 두려웠어요. 젊은 사람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정적인 걸 찾게 되더라고요. 큰 수익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프랜차이즈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에만 급급할 뿐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꼬박 일해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수익이 안 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학비 들어갈 일도 없으니 우리 부부 살아갈 용돈 정도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2022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 결과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1인당 연 매출은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35%는 과도한 경쟁과 낮은 생산성 탓에 영업이익이 1,000만 원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전문 기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운수업이나 요식업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해서 코로나 사태나 내수 부진 같은 외부 충격이 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고령 자영업자가 생계형 업종으로 계속 몰리는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장님이 되었다고 해서 삶이 더 나아졌을까요? 송명순 씨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폐업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걸 그만두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해요.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자신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다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마 폐업을 결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령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망설이는 데에는 또 다른 더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70살의 조중환 씨. 30여 년간 식자재 유통업에 몸담았던 그는 60대 후반의 동네에 작은 슈퍼마켓을 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죠. 그렇게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 정신 차려보니 60이 넘어 있더라고요. 내 노후를 위해 저축해 놓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가족을 챙기고 가게를 운영하느라 그에게 남은 것은 2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하려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오랜 불경기와 골목까지 파고든 대형마트의 공세의 매출은 갈수록 떨어졌지만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이자는 어김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손해만 보는 상황의 폐업도 생각해봤지만 이 빚을 해결하기 전에는 가게 문을 닫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매달 나가는 관리비만 4대 50만 원이에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는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소상공인 대출받은 거,
그거 해결이 안 돼서 폐업을 못해요. 갚아야만 끝낼 수 있으니까요.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무려 37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연령대에선 대출이 줄어든 것과 달리 1년 전보다 24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